식물 하나로 열이 되는 기적을 상상해 보세요.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순간 여러분의 식물들이 번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토끼만 번식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엄청난 번식력, 그 파워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번식을 해온 그동안의 노하우, 팁을 한 번에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쉽고 높은 성공률 방법부터 좀 난해했던 방법까지 다양한 식물들에게서 여러 가지 번식 방법을 통해서 다년간 경험을 쌓아온 그 노하우 잘 포장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 선물 박스를 오픈해서 여러분의 식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번식하기에 딱 적기예요. 1년 중 언제나 가능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식물이 번창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식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에 식물도 풍성해지지만 또한 저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과도 나누는 그 행복이 덤으로 오거든요. 그런 행복들이 내 주변으로 식물들에게로 넘쳐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런던 식집사 리샤인입니다. 영국에서 시차가 있지만 한국의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제가 비디오를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요즘에는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가족들, 엄마에게 보여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많은 조언들과 경험들 나눠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도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도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번식법이 있을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가장 쉽고 성공률이 높은 방법부터 조금 애매하다, 좀 힘들다 이런 방법까지 낱낱이 탈탈 털어서 취합해가지고 한 패키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쉽고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100% 성공률을 보인 번식법, 바로 아기 꼬마 번식입니다. 전문 용어 없어요. 무늬점란. 여러분, 이게 번식의 완전히 최강자고 아시죠? 무늬점란은요, 아기가 대롱대롱 매달리거든요. 무슨 초롱불처럼 얘네들이 대롱대롱대롱 매달려요. 혓바닥 중간에 놨을 때, 그 정도 사이즈 됐을 때 잘라줍니다. 잘라줘서 물에 퐁당퐁당 밑둥을 담가놔요. 그러면 몇 주 안 지나서 100% 저는 뿌리 안 내린 애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100% 뿌리가 내리거든요. 뿌리가 성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조그만 화분에다 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반복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이 무한 반복, 메비우스의 띠에 그 소용돌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냥 반복입니다. 반복. 풍년일 때는 진짜 1년에 한 20개까지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못 채고 누가 악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바로 무늬점란입니다. 식물 하나가 몇십 개가 되는 이런 기적, 이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이 식물에게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만 해도 수십 개예요. 여러분도 이 무늬점란 가지고 있으신 분, 아기가 대롱대롱 달렸다, 뗄 수 있는 만큼 떼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진짜 귀엽고 잘 자라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2개만 제가 이게 실패했어요. 뿌리 분리를 해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촉이 여러 개 있는 식물들에게 적절한 거예요. 이미 전체적인 그 신체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고 이건 뿌리가 이미 있는 거예요. 완제품. 덩어리째 뜯어준다, 이런 분리 방식이라 안정적인 생존 확률, 제 경험으로는 여태까지 9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 여인초가 이 대표적인 아주 성공 사례인데요. 한 2, 3년 전에 3촉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작은 거. 왜냐면 모체는 그래도 생존해야 되잖아요. 보험 들어놓는 마음으로 아기를 분리해 놨단 말이에요. 아기를 분리해서 지금 2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그 아기가 크기가 벌써 이제 거의 엄마 크기, 엄마 대학 시절 옷 입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럼 엄마는 이 엄마 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인초 키우시는 분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요. 아레카 야자 또한 뿌리를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떼내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금 든다 이런 마음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이렇게 자라진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죽진 않고 있다. 반면 알로카시아, 오르비폴리아, 팔손이나무, 그리고 금전수, 얘네들은 분리를 해봤거든요.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쉬운 측에 속하는 식물들은 아니거든요. 금전수는 쉽다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물을 저면관수를 통해서 충분히 주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전수는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뿌리 분리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4개로 분리했나? 하나를 했는데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냥 있다 그 자리에. 겐차 야자는 뿌리 몸살을 너무 심하게 하는지 건강한 상태로 분리를 해놨는데 예쁜 상태에서 지금은 달랑 잎 2장만 남기고 다 커팅을 해줬거든요. 말라버려서. 하지만 새로 나고 있는 잎에 희망이 아직 보이기 때문에 과습만 오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요. 크텐한테 요게 제가 하나 실패한 건데요. 크텐한테는 너무 과감하게 칼질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자를 때 제 마음이 얘는 뭐 잘 살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잘라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마음이 중요해요. 뭐 저 세상 갔습니다. 뭐 실수도 있는 거죠. 100% 성공이면 그게 뭐 AI지 뭐. 세 번째, 가장 대중적이고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방법이에요. 그리고 쉽고 그리고 또 과정 또한 흥미진진한 줄기를 잘라서 번식하는 방법. 뭐 몬스테라 대표적이죠. 몬스테라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저는 실패 없이 5번 성공했거든요. 이 몬스테라는 더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이미 찐잎 되게 큰 잎들 있잖아요. 큰 잎이 있는 거를 잘라서 번식을 하면 이 뿌리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한 3, 4개월 정도 수경을 하다가 흙으로 옮겨 심어주면 그거 자체가 그냥 플란테리어용으로 그냥 완전 적합화된 그런 식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짠 하고. 맛상개 하나도 꽤 많이 제가 번식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뚝뚝뚝 잘라가지고 뭐 5개 정도 했었나? 번식을 하면 또 좋은 게 그 옆에서 격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죠. 유카도 마찬가지예요. 유카도 잘라가지고 번식을 했는데 뿌리가 엄청 하나는 나왔었고 하나는 물렀었고 그래서 반반의 확률로 성공을 했지만 유카 역시도 번식을 꽤 잘하는 편이다. 줄기를 잘라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쉽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번잡하지 않거든요. 스킨답소스 많이 자르시죠? 스킨답소스도 뚝뚝뚝 잘라가지고 뿌리 내리면 다시 화분으로 옮겨주기 딱 좋은 최적화된 그런 식물이에요. 자주 삼색 달개비도 얘는 뿌리는 진짜 잘 내리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걸 다시 흙에 넣으면 얘는 조금 힘들어요. 저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 식물이. 그리고 팔손이, 마란타 얘네들도 뿌리는 잘 내리거든요. 얘를 다시 흙으로 심어줬을 때 성공하지 못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다. 페르시안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무심코 잘라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뿌리 내린 다음에 심어줬거든요. 심어줬는데 얘는 예금 이자 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매년 꾸준히 잎이 자라주고 있어요. 이 처음에 잎 3장에서 시작한 애가 지금 보세요. 장난 아니죠. 나중에는 벽을 타고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콩나무처럼.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제가 홍콩 야자도 너무 천정에 달 듯 너무 커버려가지고 얘를 커팅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 자체로도 그냥 나무 한 그루 생긴 것 같아요. 고무나무도 제가 한 반년을 벌러서 커팅을 해줬죠. 자르는 순간 그냥 번식 효과가 있다. 줄기를 잘라가지고 하는 방법 가장 추천드립니다. 물론 성공률은 조금 한 80% 성공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제가 실패한 적이 많습니다. 정성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잎을 잘라서 흙꽂이로 번식을 한 경우 잘 되는 식물도 있거든요. 특히 물방울 페페 같은 경우는 하엽진 잎들 있잖아요. 이런 거 버리지 않고 흙으로 그냥 꽂아가지고 하면 얘네가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은 4, 5개월? 심하게는 6개월 정도 있으면 눈썹 같은 사이즈 아이가 나옵니다. 이럴 때 진짜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큰 잎이 감격이 아니라 작은 잎에서 더 큰 감격이 있더라고요. 벌써 작은 물방울 페페가 한 5, 6개 생겼는데 잎꽂이는 자주 해줬어요. 왜냐 하엽진 애들을 무조건 흙에 꽂았거든요. 그래서 20-30%의 성공률로 물방울 페페는 번식을 하고 있고 다육이들도 그냥 하엽진 잎들 뭐 건강하지 않았던 잎들 그냥 흙에다가 얹혀줬거든요. 근데 얘도 제가 정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생명이 소생하더라고요. 손톱 같은 애들이거든요. 얘네들 손톱 사이즈 애들 작은 화분에 얼마 전에 옮겨줬습니다. 스투키와 산세베리아는 얘네들은 저는 물 주기가 좀 어려워요. 저는 충분히 관수를 해주는 편이니까 얘네들은 그런 걸 싫어하는 거죠. 과습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흙에서 빼가지고 잎을 잘라서 흙 속에다 넣어줬는데 스투키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거의 너무 저조하고요. 산세베리아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번식을 하다 보면은 관상용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있던 식물들이요. 마치 갑자기 뿅 하고 신데렐라 변신하듯이 뿅 하고 반려견으로 변신해가지고 속도는 느리지만 자라고 뿌리 내리는 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반려식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관상식물이. 또 이것을 나눌 수 있으니까 또 기쁨이 뭐 2배, 3배 되죠. 그래서 이 기쁨을 공유 드리고자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들, 노하우를 한 곳에 모아서 선물 드리듯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더 좋은 방법, 또 그리고 제가 한 것 중에 조언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알려주시면은 저도 한 단계 발전된 번식 강자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진짜 식물 이야기 하니까 너무 즐겁고 신나네요. 번식의 계절이 왔습니다. 더 많이 번식해서 저도 더 많이 나누고 그러고 싶네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데 영국에 계신 우리 식집사 여러분들한테 한번 한번 이런 거 계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식물 생활 하시고요. 반려식물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성장 속에서 큰 기쁨, 즐거움, 여러분들 힘이 돼서 건강한 삶, 원동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들은 제 리샤인 채널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기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런던 식집사 리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